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과 연산자, 수하고 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식을 구성하는 연산자를 포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변수하고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임시적으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장소, 곳, 것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저장되는 값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구분한 것을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숫자인지 문자인지 또 숫자도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지 숫자가 소수점이 없는 숫자인지를 구분을 했었죠. 그 정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수식과 연산자, 그 중에서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복합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도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죠. 그 밖에 뭐 관계, 논리, 비트,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형변환 이런 걸 설명을 할 건데 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다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나머지 계산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산자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연산자로 구분하는 크다, 작다, 같다, 어떤 값을 저장해라 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뭐 조건 연산자, BT 연산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듣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은 약속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한 거거든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컴퓨터한테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부담 없이 따라오면 됩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대신에 구분을 해줄 겁니다.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뭐 BT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아마 교양 있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복합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도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한 글자라도 덜 타이핑하려고 간단하게 뭐 단축키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부담 없이 아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연산식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연산식을 이렇게 구성할 때 이런 기준이 있구나, 이런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예, 수식과 연산자가 무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참고하라고 집어넣은 넣은 내용인데 뭐 몰라도 상관없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 그러면 전자계산기라고 과거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내부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열어보면 이런 식의 현재 이 스마트폰의 CPU는 뭘 쓰고 얘가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즉 PC에는 이런 인텔에서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 내용 좀 조회해 본 거거든요. 암이란 회사에서 설계한 회로도를 이용해서 삼성이 찍어낸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칩을 암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암이란 회사에서 설계한 도면을 이용했다. 인텔은 자기가 설계도를 만들고 직접 생산도 합니다. 근데 이 암이란 회사는 설계만 하고 실제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그 도면을 사다가 좀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이 CPU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ALU라는 게 들어있고요. 거기 CU라는 게 들어있고, CU, 그 편의점. 그리고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걸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 ALU 내에는 ALU는 Arithmetic Logic Unit의 약자로 산술과 논리 연산을 하는 소자인데 이런 식으로 뭐 공대생들은 이런 걸 배우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알 필요 없는 사항들입니다. 알면 좋고요. 그래서 ALU 내에는 이렇게 하프헤더, 풀헤더, 가상기 이런 회로를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을 합니다. 실제로 회로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혹시 관심이 그냥 한번 얘기한 겁니다.
뭐 잘난 척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자꾸 소개는 해 주어야지 여러분이 교양이 또 증진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간단하게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내부의 가장 중요한 기기는 CPU고 CPU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런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과. 예, 오늘 수와 식을 배우는데 수가 뭔지는 알죠? 뭐 내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그리고 중국의 한자 이 정도까지는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 이런 글씨들도 있더라고요. 뭐 크메르 숫자, 아랍 숫자 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아랍 숫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크메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수도인가 여기가 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아직은 이제 저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다 보니까 관심을 별로 두질 않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만든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수와 수식인데 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그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이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수식 앞에 수에 대한 종류 이야기 간단히 했었고요. 수식은 거기에 어떤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식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mathematical expression 이거 표현하다는 소리니까요. 수학 표기나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걸 수식이라고 한다.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뭐와 뭐를 곱해라, 더해라 또는 뭐 빼라 이런 식의 이걸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어떤 변수에다 값을 집어 넣어라 라는 것도 수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숫자 2는 5보다 작다 이것도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식의 범위가 좀 넓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나머지 사항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예, 수식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숫자, 상수, 변수, 연산자들의 조합입니다. 숫자, 연산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앞 시간에 우리 배웠던 변수 있죠? 거기도 어떤 값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불러서 사용한다. 즉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변수나 상수도 이용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식은 어떤 값을 표현하는 피연산자와 그걸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로 구성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연산 기호와 값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오른쪽에 나온 거는 워낙 수학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영어 아니냐 수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고요. 제일 못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요. 한국에 사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따라오길 바라고요. 이건 그냥 참고하라고 수학의 수를 나누는 기준들 분류한 체계를 한번 여기다 표현해 봤습니다.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기능별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많죠. 근데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 이런 걸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가 아니고 그냥 대응해서 저장한다 뭐 그런 소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고 는을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 수식을 적습니다. 수식 또는 값을 적어도 수나 식입니다. 수나 식인데 이렇게 적고 이게 이제 보통 여기 변수가 들어가고 값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변수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것만 갖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른쪽에서 계산된 게 왼쪽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적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식을 적고 오른쪽에 는의 값을 적는데 컴퓨터는 거꾸로입니다. 꼭 이 왼쪽에 저장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연산제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표시해요. 곱하기는 별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나머지 계산하는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쓴다 그러면은 뭐 크다, 작다,
같다는 는을 두 개를 붙입니다. 하나를 붙이면 대입 연산자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붙입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오른쪽을 왼쪽으로 저장해라 라는 소리고요. 두 개를 붙이면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거기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의 는으로 합니다. 왜 저걸 쓰냐고요? 예, 키보드에는 이런 신호는 이런 문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느낌표의 는을 해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크거나 같다는 크다를 먼저 하고 는을 꼭 뒤에 붙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작다, 같다로 표시하는 거죠. 그 밖에 이렇게 붙여 쓰는 연산자에는 또 증감,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뿔,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할 때 좀 신경 써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경 써서 보라는 소리는 타이핑을 한 글자로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쓰면 편합니다. 여기까지는 써야지 그 프로그램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로 더하기하고 빼기 기호를 씁니다. 음수 표시, 양수는 보통 쓰지 않죠. 생략하는데 음수일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할 때 그 마이너스를 이야기합니다. 문자는 동일하지만 빼기 연산이 아니라 음수를 표현할 때도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거거든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알면 좋은 겁니다. 알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전공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 중에 이제 논리 연산자, 요거는 그래도 제법 많이 쓰거든요. 요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낫겠네. 논리 연산, 어떤 값을 비교하건 해서 그거에 뭐 같다, and, or와 not 이겁니다. 요게 and일 때 요거 쓰고요. and란 글씨 대신 이걸 쓴다는 겁니다. or 할 때는 이거는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핑 지금 화면에 이렇게 쫙 붙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예, 키보드에는 이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바라고 읽습니다. 엔터키 바로 위에 원피스랑 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한 문자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러면 오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값을 비교해서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낫일 때는 이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논리적인 걸 때는 낫이 느낌표고요. 비트 연산을 할 때는 물결 표시를 씁니다. 다 낫인데, 요거는 이제 전공자들이 잘 아는 거, 여러분 좀 힘들어 할 겁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요거는 뭐 큰 비중 없이 봐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포인터 요 부분은 아마 포인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교양에선 비중 없이 다룹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선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물론 유사 기능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C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때 좀 포인터를 지원한다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우리 맨 마지막 학기 마무리할 때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연산자 중에 물음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조건문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거에 앞서서 연산자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값을 보낼 건지 값을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콤마는 여러 개의 연산식을 열거할 때 쓰는데 안 써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는 먼저 한번 썼던 것 같으네. 이걸 연산자로 이거 몰라도 됩니다. 쓸 필요 없어요. 타입 형변 이거 설명할 겁니다. 포인터 연산자는 나중에 한다고 그랬고요. 구조체 연산은 진짜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맛보기로는 나중에 포인터 할 때쯤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이 어려운 걸 쓰진 않지만 특히 구조체 연산자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C++나 자바 또 자바스크립트 등을 배울 때 보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 객체라는 거 개념을 이해할 때 이 구조체를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맛보기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가볍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좀 있죠. 이 정도 뭐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연산자는 아까 같이 어떤 연산을 하냐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거 몰라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하는 겁니다. 뭐 교수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잘난 척 해야 되니까. 많이 안다는 거 내세워야 되니까. 또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건 용어의 정리가 전체 90% 넘었나? 한 80%를 차지합니다. 말을 알아야 설명하는 걸 이해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산자는 크게 봐서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연산자 하나에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냐 그 소리입니다.
단항 연산자는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데이터가 하나 필요한 거 뭐 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 음수, 그리고 뿔뿔, 이건 일씩 증가라는 소리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변수나 값을 하나만 필요로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계산 같은 경우는 이항, 이 2는 둘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이항 연산자, 더하기 연산할 때는 얘와 얘를 더해라, 빼기는 얘에서 얘를 빼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걸 이항 연산자, 항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삼항 연산자는 아까도 어떤 값을 선택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 물음표입니다. 이걸 연산자로 씁니다. 이건 데이터가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서 이거를 이 x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y를 출력할 건지 z를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몇 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걸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통과. 예,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식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수화식으로 정의된다. 식은 연산자를 식은 연산자를 사용한 걸 얘기하죠. 상수식도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수화식입니다. 식도 수잖아요, 이미. 그래서 연산식에는 뭐뭐 들어가죠? 숫자, 연산자, 변수, 상수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수 10도 수식에 해당. 우리 암기 과목은 아닌데 개념 잡느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래 수식에서 피연산자, 연산자를 구분해라. 연산자는 연산 기호를 얘기하죠. 얘가 연산 기호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도 연산 기호죠. 그리고 얘들이 피연산자가 되는 거죠. 얘도요. 이 연산을 해서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라. 이게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는 단항, 이항, 삼항 연산자 나누는 기준이 뭐죠?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냐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했습니다. 앞에 한 거 정리한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이따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만 주겠습니다. 산술연산자라는 것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라 한다. 계산할 줄 알죠? 거기다 하나 더 나머지 연산자 있습니다. 7% 4하면 7의 4%가 아니라 7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나머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연산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컴퓨터는 약속이거든요. 작성하다, 사용하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기능을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 확장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다 이 나머지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형태는 퍼센트를 주로 쓰고요. 언어에 따라서는 MOD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모듈레이션 약자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고요. 나중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나머지 계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산술 연산자의 예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손으로 적을 땐 이런 식으로 수학에선 표현도 하는데 연산자를 프로그램 언어에서 연산자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에서는 꼭 명확히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표시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제곱, 거듭 제곱 있죠? a 곱하기 x의 2승이라고 할 때도 보면 a 적고요. x의 2승인 경우 x 곱하기 x의 2승이라는 연산자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승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x의 2승이면 x 이 꺽쇠라고 보통 있는데 이렇게 하면 x의 제곱을 계산하는데 C에서는 이 언어가 이 명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 써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머지로 할 때 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위에 걸 계산한 이후에 그 결과를 여기에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괄호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알죠? 산수. 여기 보면 연산자죠. 연수자 아니죠.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거듭 제곱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해서 표시하기도 하고 거듭 제곱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별표를 2개 쓰는 프로그램 언어도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 틀린 거고요. 언어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만드는 사람이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아는 사람만 알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의로 거듭 제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써도 함수를 정의해서 써도 되는데 나중에 함수 들어가면 아마 유사한 거를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어떻게 표시한다? 곱하기 생략하면 안 된다. 거듭 제곱 기능은 없다. 오케이? 예, 이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각 연산자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라. 그리고 전 시간에 뭐 오픈 채팅방 중에 많이 질문이 나왔고 간단히 답변도 하긴 했는데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버전 이후부터 보안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캔F란 명령이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컴파일할 때 이런 식으로 워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스캐닝 F가 아니라 스캔F 언더바 S를 써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거 쓰기 쉽고 난 스캔F 쓸래. 내가 옛날 교수님이 제시한 소스 보니까 스캔F 안 썼는데 스캔F 언더바 S 안 썼는데 번번에 타이핑하기 싫어. 이러면 프로그램 첫 줄에다가 이렇게 define 요 명령을 딱 타이핑 쳐주게 되면 스캔 F로도 다 실행이 되고 이런 에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제 블로그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 사용법이죠. 도구에서 그런 걸 걸러내는데 걸르지 않게 하겠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에러 메시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적어놨는데 방법은 여러분 그중 하나만 알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언더바 S 붙이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스캔F 에러가 나면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겁니다. 네, 나눗셈 연산자 다 알고 있죠? 나눗셈 정수형끼리 나눗셈에서 이 C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산식을 만들 때는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는 정수로 나옵니다. 예를 들고 5를 2로 나눠라, 7을 4로 나눠라 식 적어놨네요. 7을 4로 나누게 하면 소수점 이하 부분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할 때는 1.75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게 정수로 처리했을 때 여기 지금 이거 소수점이 안 찍혀있죠? 둘 다. 이럴 때 실제로 이 연산의 결과는 1이라고 나옵니다. 정수와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라고 그랬죠. 소수점이 없는 숫자끼리 연산시키면 결과도 소수점이 없습니다. 버립니다. 무조건. 알았죠? 반면에 그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연산했을 경우 그 결과는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물론 이걸 나중에 저장할 때는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자료형, 즉 플롯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 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봐서 숫자와 문자, 숫자는 정수와 실수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정수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은 int, 소수점이 있는 숫자,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건 플롯. 물론 그 이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99%다 이 두 가지만 씁니다. 캐릭터까지 해서. 나머지는 아주 큰 숫자, 아주 작은 숫자를 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정수끼리의 나눗셈 계산에선 소수점이 없다. 버려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예제들은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살펴봐 주면 되는 거고요. 요건 좀 특이한 경우로 실수 사칙 연산이거든요. 스캔F에서 LF를 썼습니다. 요거 앞에 쪽 자료인가 어디 내가 언뜻 그 밑에 주석으로 좀 처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 아니 F만 써도 됩니다. LF 말고 F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퍼센트. 그래도 소수점이 있는 숫자 받아들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출력할 때도 꼭 printf에 %d, %d를 쓴 거는 대신말 10진수로 출력하라는 소리고요. 소수점 있는 숫자로 하고 싶으면 %f라고 적어주게 되면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연산자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뭐죠? %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1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 나누면 5가 나오죠. 목이 5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0이 되죠. 결과 0이 나옵니다. 지금 나머지 산수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나눈 나머지 값에 소수 이하는 다 버려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소수값이 버려진지 안 버려지는지는 일단 연습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연산자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할 때 이걸 씁니다. 어떤 값이 있을 때 변수 x에 그 값을 2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는 2로 나올 때 다 나머지가 없죠. 0이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 구분할 때 그거를 2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는 식으로 홀짝을 판별합니다.
알았죠? 그 밖에 뭐 배수로 나가니까요. 요 밑에 건 볼 필요 없고요. 요거 볼짝 구분할 때 이 방법을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예입니다. 나머지가 나머지 퍼센트가 나머지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예, 나머지 연산은 샘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define하고 seek for minutes라고 한 거는 60이라는 숫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분은 60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상수를 정의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본 겁니다. 크다는 의미는 없고요. 여기에 60이라고 덜렁 적어 놨을 경우 60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쓴 겁니다. 이건 잘 짠 거고요. 실제 우리 프롬 짤 때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합니다. 그냥 적고 주석 처리하는 게 속편하지. 오케이. 지난주에 내줬던 과제물 중에 태양에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라. 그걸 분과 초로 나누어 처리해라. 이런 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하는 거 직접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질문이 몇 명 들어오긴 했는데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부호 연산자 어떤 수와 수 사이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빼기 연산자, 즉 이항 연산자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숫자나 변수 앞에 이렇게 덜렁 하나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부호 연산자로 동작을 합니다. 즉 여기에 들어있는 값의 부호를 바꾸어 줘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 묶어서 볼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 거고, 여기 소개값이 마이너스였으면 전체 값은 플러스로 변하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걸 부호 연산자라고 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증감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프롬 짜다 보면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1을 증가시켜, 1을 더해서 하나 크게 만들어.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럴 때 A 치고, 는 치고, A 치고, 더하기 치고, 1 치고, 세미콜론 치고, 타이핑하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이거 귀찮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게 뿔뿔하면 1씩 증가되는 걸 하자. 타이핑 칠 때 똑같은 거 연달아 치는 건 굉장히 빨리 칠 수 있잖아요. 거기다 글자 수까지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만든 연산자가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1이 감소되는 거. 앞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차이가 있어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달아 붙게 되면 증감 연산자네 1 증가시키라는 소리네. 증감 연산자네 1 감소시키라는 소리네. 라고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왜 쓴다고요? 타이핑 편하게 하려고. 오케이. 예, 앞에서 이야기할 때 증감 연산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거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y라는 변수에 x라는 값을 증감 연산자로 처리해서 저장해라 이 소리거든요. 이게 앞에 들어 있을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은 C는 절차 지향 언어거든요. 하나 수행되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명령이 들어왔다면, 예, 이런 명령이 들어왔다면 먼저 y라는 변수의 값을 찾아서 위치를 잡아냅니다. 확보해놨죠. 그리고 나서 여기 파티 늦 플러스가 나왔어요. 뭐 하라는 거지? 1 증가하라는 거네. 그리고 x를 읽어서 1 증가시킨 다음에 그걸 여기다 저장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뿔뿔이 앞에 있을 경우는 이거의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이게 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뿔뿔이 뒤에 붙는 이런 경우는 y 먼저 확보했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는을 만나서 대입 연산전의 값을 저장하려네. 그리고 바탕 x가 나왔어요. 그럼 x의 값을 불러다가 딱 여기서 벌써 저장을 해버립니다. y에는 x의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뿔뿔이 나왔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결론은 y에는 x의 값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증감되기 전 값이 들어간 거죠. 증가되기 전 하나 작은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뿔뿔이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래 값을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증가된 값을 집어넣을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몰라도 되죠. 그냥 우리는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한번 실행시켜서 내용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x가 1이고 y가 1일 때 이렇게 되면 next x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리고 next y입니다. 이렇게 증감 연산자가 뒤에 붙은 무슨 값이 어떤 값이 저장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증감연산자 예제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 직접 하기 바랍니다. 귀찮습니다. 정지 눌러놓고 실습해야 됩니다. 빨리 간다고, 오케이, 알았어, 나도 통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 난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은 배우기 위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난 알고 있거든요.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예, 앞에 나머지 정리하는 나머지 퍼센트 있었죠? 예, 이거를 응용하는 예제입니다. 거스름돈 계산하는 프로그램 직접 한번 짜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물건값이 3,200원일 때 사용자가 고객이 만원짜리 지폐를 냈다면 나는 어떻게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될까라는 건데 그때 5,0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100원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큰 금액부터 지폐 먼저 주고 나머지 잔돈을 처리할 때 각각 몇 개씩 필요한지를 계산해보는 프로그램을 꼭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루할까봐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예,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보지 말고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가 잘 짰냐 잘못 짰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 값 맞은 겁니다. 일단 그렇지만 100점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프로를 간결하게 잘 짰는지에 따라서 100점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과만 나왔으면 여러분 잘 한 겁니다. 이걸 보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보지 말고. 알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진짜로 해봐요. 예,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입니다. 배정이나 할당했는데 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쪽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결과를 뽑아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 그냥 정의하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저장해. 오케이. 그게 대입 연산자야? 그러면 똑똑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대입 연산자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왼쪽에는 값이 저장될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숫자를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꼭 변수. 당연한 건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고정된 상수라고 그랬죠. 상수는 값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요. 오케이? 예. 이거 몰라도 됩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그러는데 우리 수학 싫어하죠? 예. 이거 등식 아니잖아요. 같다는 소리 아니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겁니다. 수학식에서는 여기에 이것도 수학에서는 같다는 소리 이걸로 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면 2는 5랑 같아. 이거 식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등식인데 말이 안 되잖아. 됩니다. 이게 같은지를 물어봐라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참 거짓이란 논리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식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짜리는 값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서 저장하라는 의미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 대입할 때 이런 식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y는 10 더하기 근데 이 속에 또 다른 식이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여기다 저장하라는 대입 연산자가 또 쓰였다고. 처리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컴파일러라는 거는 얘를 잘라가지고 작은 단위로 구성을 하거든요. 자르고 보면 요거 도하라는 명령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입 연산 만나서 X에 저장을 하는 거 하죠. 그럼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랑 또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그 결과를 또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좀 쓰지 마요. 왜? 헷갈리잖아. 쓰지 맙시다. 예, 대입 연산자 응용에서 대입 연산자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설명을 하게 해요?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아 쓰지 이 새끼 이렇게 짰어 헷갈리게 써도는 돼 써도 그러니까 문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도 이렇게 연달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죠?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인데 x의 값을 저장하고 이게 들어가나?
아까 설명한 거 보면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을 여기다 저장하고요. 그 3을 또 여기다도 저장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y는 3, x는 3 이 두 가지 명령을 한 줄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방식 좋지 않습니다. 쓰지 맙시다. 쓸모없는 거 쓰지도 않는 거 왜 설명하지? 알고 있으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요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다.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잊어버리세요. 한 번만 돌려보고.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아까 우리 뿔뿔 이거 했었죠? 이거 많이 쓰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귀찮아하는 놈들이 있어. 이거의 단점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된다는 거거든요. 이식 증가하면 이식 증가는 뿔 3개?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좀 변형을 했죠. 이런 거. x는 x 더하기 y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많이 짜거든요. 이럴 때 이거 귀찮다는 거죠. 이거 한번 더 타이핑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요거는 가끔 쓰는데 우리 쓰지 맙시다. 됐죠? 이렇게 표현 가능? 쓰지 맙시다. 에이, 이게 중요해요. 많은 거 주는 것도 중요한데 불필요한 걸 걸러주는 게 바로 내 역할이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죠. 이건 전공하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통과. 앞에서 이야기한 복합 대입 연산자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고요.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도 됩니다. 거기다 하나짜리 BT 연산인데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하지 맙시다. 알려고도 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설명은 합니다. 뒤에 가면 이거 설명을 하는데 BT 연산자입니다. BT 연산자. 요거는 비트 시프트 연산자, 비트 단위 연산자인데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런 존재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요 위에 거만 알고만 있읍시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초보자한테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들이죠. 꼭 확인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타이핑을 요거를 좀 타이핑하기 좀 쉽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도 이 동일한 결과를 나옵니다. 이 세 개는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게 타이핑하기 제일 쉽죠? 예, 그겁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타이핑하면 됩니다. 어느 걸 써도 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한데 타이핑하기 우린 게을르니까 이게 제일 난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예,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한 설명 예제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꾸 타이핑 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안 본 거보단 낫죠. 프로그램은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손으로 타이핑 치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영화죠, 영화. 우리 영화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영화 보는데 무슨 뭐 한 학기에 뭐 300만 원, 400만씩 돈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직접 타이핑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배웁시다. 예, 지금까지 수와 식, 수식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연산자의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직접 한 번쯤은 타이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충분히 이해하거나 활용법까지 필요 없고요. 그게 그런 의미구나 정도만. 이렇게 의미만 하면 타이핑할 때 안 씁니다. 본인 프로그램 짤 때. 그렇지만 남이 짠 거 볼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그런 의미였지? 이 새끼 다 괴롭히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짜증납니다. 일반적인 걸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게으름을 떤다고 그러면 저기 뭐 그 대입 연산자, 복합 연산자 있죠? 그 뿔뿔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가 딱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강의 시간 좀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번 첫 시간이 조금 양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했고요.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고 있죠? 요까지입니다.